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복지와 이해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맡게 된 이상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회 문제와 사회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까지 해가지고 총 4개의 챕터를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지역 주민과 어떠한 형태로 해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이해와 실천인데요. 자, 1강 사회 문제와 사회 복지에서 우리가 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 개인이라는 측면하고 이 사회라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내가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것은 개인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개인이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발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치는데요. 사회 또는 개인에게 해로운 조건이나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어떤 사회 문제라고 일단 규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집단 행동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어떤 사회나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 세 가지의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이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회 문제 서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갤럽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그 전쟁과 평화에서부터 마지막 14번 농업 문제까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그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그 갤럽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서열로 들어갔다고 보고 그 다음에 2번이나 3번이나 4번, 5번까지도 보면 높은 생계비나 경제 문제, 인권과 인정 문제, 또한 노사관계. 자,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생활에 뭐가 되겠죠?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조세 문제나 범죄 비행, 국제정책, 공산주의나 종교, 정부 지출, 핵폭탄, 빈곤까지 쭉 나열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밑에 있던 이런 문제들은 위에 2번이나 3번이나 4번, 5번과도 복수적인 역할로서 사회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 문제의 유형과 범주가 있죠. 자, 유형을 요약하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가 이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사회적인 평등, 그 다음에 사회 제도, 또 삶의 질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개인의 복지라는 것은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대표적인 것이 범죄나 청소년 비행, 성매매, 약물남용이나 정신질환, 가정폭력, 성폭력, 특히 이 청소년 비행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부분들, 특히 정신질환까지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개인의 범위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양극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어느 정도 중간선의 지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대표적인 것이 소득의 불평등이 되겠고 또 빈곤이나 성차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사회 제도라는 것은 사회가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가 꼭 필요한 사항이죠. 가족 문제나 교육, 노동, 보건, 의료 문제.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사회 제도 자체가 무너져서 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사회 문제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는 어떤 인구나 도시나
환경 문제, 특히 이 환경적인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문제가 여기 범죄부터 청소년 비행, 성매매, 약물남용, 정신질환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어떤 범죄적인 측면은 교정적인 복지를 하고, 청소년은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적인 측면이 있겠고, 자, 성매매는 여성 복지적인 측면이 있고, 자, 약물남용과 정신질환은 정신보건 사회 사업에서 사회복지 측면의 접근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소득의 불평등이나 빈곤, 성차별 이런 것은 사회보장이나 공적보조, 여성복지가 있죠. 특히 이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쉽게 국민연금이나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있죠. 산업재해보상보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공적부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했겠죠.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이나 빈곤은 사회보장과 공적부조를 통해서 진행해 나간다. 또한 성차별은 여성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사회제도를 위협하는 문제는 가족과 교육과 노동, 보건의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가족 문제는 가족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겠고, 교육 문제는 대표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이 있고요. 자, 이 노동에 관한 문제는 방금 우리가 알아봤듯이 사회보장이나 산업복지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정신보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고죠. 자,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는 대표적인 게 자, 인구 문제와 이 고령화 문제죠. 이런 고령화 문제는 어떤 그 노인복지나 사회보장연금을 통해서 삶의 연장이 된 그 세대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도시 문제는 지역복지나 사회보장을 통해서 접근을 하겠고, 환경 문제는 환경복지정책이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접근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 고령화 문제, 특히 이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그 다음에 도시 문제는 세 가지가 상당히 어우러져 나갈 수밖에 없겠고, 자, 이런 부분을 이 지역사회 복지, 지역복지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역사회의 개념을 좀 알아보면, 자, 지역사회는 영어에 커뮤니티의 개념에 근원을 두고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로서 번역을 하고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 지리적 지역사회하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리적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땅 지자를 써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의 사람들의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해관계, 소속감 문화의 기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구성된 어떤 하나의 사회적 단위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땅 지자를 썼으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던 어떤 지역적인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이 기능적 지역사회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지경계자를 쓰죠. 자, 이 지경계자를 써서 어떤 하나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경계적인 측면을 통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현대사회복지의 지역사회의 개념은 기능적인 지역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복지나 농업, 교육, 종교 등에 있어서 어떤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회복지계나 종교계, 특히 어떤 동호회적인 측면이 많죠.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 같은 것도 있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살고 있던 지역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경계적인 선을 넘나드는 기능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다.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과 기능적의 의미를 어떤 그림으로 간단히 알아보면, 자, 왼쪽이 이제 동질 지역인데요. 어떤 취락지나 간석지역에서 이건 하나의 땅의 개념이 되겠죠. 자, 오른쪽의 기능 지역이라는 것은 20km, 30km 어떤 서울의 동구권 반경을 통해서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계적인 측면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경계자를 써서 기능적 의미를 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사회라는 것이 현대사회까지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14세기에서는요,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이나 또는 일반 시민을 의미했던 것이 이 지역사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서구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자, 이것이 16세기로 넘어오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닌 어떤 특성 또는 국가와 대비되는 어떤 하나의 시민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지역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19세기, 이때가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죠. 이 19세기부터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산업사회와 대비되는 전통사회의 지역성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유토피아적 방식의 집단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빈곤의 격차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로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 중에 또 그 변화에 편승해서 나왔던 것이 이 지역사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현대 1980년대부터 현대사회까지 와가지고는 첫 번째 그 신자유주의적 개념과 복지국가 입증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19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이라는 것은 민간이나 가족 등 비공식 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국가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행동을 하다가 1970년대 5.16 쇼크를 계기로 해놔가지고 다시 예전의 자유주의적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적 개념이 나왔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미국의 1980년대 레거노믹스하고 영국의 대처 리즘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역사회 복지가 국가에 의해서 케어를 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간 자주적으로 사회복지를 진행할 수 있게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복지국가의 입장이라는 것은요. 자, 지역사회에서는 국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신자유주의적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자, 공공부분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은 국가 중심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서 국가의 책임하에 지역복지, 사회복지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어쨌든 지역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14세기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변해와 있고 지금도 변화해 가고 있는 진행형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기능과 구분이 무엇인지를 보면, 자, 이 기능과 구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길버트 스펙트라는 사회복지학자가 이것을 구분해 놓은 건데요. 자, 지역사회 기능과 제도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족과 종교와 경제, 정치,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를 나누죠. 자, 이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로 보고 있고요. 자, 가족의 1차적인 기능은 사회화를 들었고요. 종교는 화합적인 측면의 사회통합을 들었고, 자, 경제는 소비와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경제로 들었죠. 특히 여기 이 분배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소비라는 것은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으면 사회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분배적인 측면으로 봤고, 자, 이 분배된 재원을 가지고 다시 재분배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 개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분배가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이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협소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은 어떤 사회 통제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 통제적인 측면인 것은 이 권력과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 사회 통제적인 개념이죠. 그래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화해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는 사회 통제적인 개념으로 보고, 사회복지는 함께 도와서 함께 이뤄나가는 상부상조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역사회의 기능과 비교 척도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지역사회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죠. A지역이 있겠고, B, C, D. 이렇게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을 때, 이 A, B, C, D 지역에 있는 지역의 자치성이 얼마나 높는지 낮으냐. 또한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 심적인 동일시, 수평적인 유형,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지역의 자치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립도죠. 지역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립도가 높으냐 낮냐. 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프라 구성을 얘기하겠죠. 내가 속한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구성되어 있고, 모든 도시계획들이 지금 인프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계획이 되고, 새로운 또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지역의 자립도가 좋아지고 이런 인프라가 좋아진다면 심적인 동일시,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소속감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자, 또한 수평적인 유형이라는 것은 같이 상호간에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유형이 되죠. 한쪽이 너무 높거나 한쪽이 낮으면은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면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자, 자립이나 일치나 이런 부분이 0쪽으로 했을 때는 강한 것을 나타내고, 4라는 숫자로 갔을 때는 의존과 불일치, 약하다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고,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떤 개념과 이념을 살펴보면서 이 지역사회복지가 흘러온 역사적인 측면을 보면, 최초 지역사회복지 개념은 미국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은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태동기, 형성기, 정착기, 발전기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사진에 나온 곳이 남북전쟁이나 지금 미시피강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이런 지역사회복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오른쪽에 그림을 좀 보시면, 이게 영국의 인보관에 대한 건물이고요. 그 인보관에서 계속해서 지냈던 학생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 건데, 왼쪽의 도표에서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 운동의 구분을 보시면, 자, 처음 문제, 우리가 제일 첫 장에 했던 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을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뒀던 거죠. 개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겠고, 자, 인보관에서는 뭐예요? 환경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게 된 것이죠. 즉,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빈곤하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인보관은 거죠. 그렇다면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은 서로 어떤 대비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은 사회 진화론과 자유주의 급진주의. 자, 참여 주도는 여기서 이제 상류층이 참여를 하고요. 여기 중류층과 대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 인보관의 사진이 이제 이 중류층과 대학생들이 같이 서로 기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줬던 것이죠. 자, 이런 활동하는 초점은 빈민계조와 역기능의 수정과 인보관은 빈민과의 거주와 사회 질서를 비판한 것이 인보관이었죠. 자, 그러면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은, 자,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문제가 개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선기관들의 서비스를 조정해 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 연계를 시켜주는 것이죠. 취업이 필요한 사람은 취업적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보호 쪽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나머지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인보관 운동은 서비스를 어떤 조정적인 측면보다 직접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이들은 이제 활동 내용은 우회 방문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 상태를 살펴서 가가호 방문을 해서 누가 보호 대상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주요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서비스와 사회 개혁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 인보관 운동이죠. 자, 이런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의 의의를 보시면, 자, 지역사회 조직 실천 방법의 출발이 자선조직협회고, 인보관은 민간사회복지관 활동의 출발이 인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현재까지 사회복지의 큰 축을 이루면서 모태가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이제 진대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은 이제 춘궁기에 강국을 거둬들였다가 빈민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얘기죠. 자, 고려시대는 자, 황가고독 진대제, 수안진려 진대제, 납석보관제, 의창, 상평창. 자, 한 번씩 모두 다 들어보셨던 내용이라 쉽게 이해가 가셨고요. 특히 이 납석보관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관직을 주고 금전을 상납받는 것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현대사를 치면 기부제, 기부 입학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의창이나 상평창은 조선시대까지 연결된 부분이었고요. 자, 조선시대에서는 상평창과 의창, 사창, 개 둘의 우과작통법이 있는데요. 특히 이 개는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둘에는 촌락 단위로 조직된 농민들의 상호 협동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협동조합을 생각하시면 되죠. 이 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지금 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이 단결력이 좋게 되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곡물을 생산한다든지 과실수를 생산한다든지 해 가지고 판로를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오가작동법이라는 것은 지역을 세분해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봉의를 증진하고 교화를 향상해서 지방행정의 운영을 돕게 하는 것이 오가작동법이다. 자, 일제시대에 가서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1925년에 농민사와 1926년에 협동조합 운동사가 대표적인 게 되겠고, 자, 일제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를 보시면 농촌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운동과 인보관 운동, 사회복지협의체, 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인보관 운동은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인보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선조직협회하고 인보관의 의미가 현대사회까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해방 이후인데요. 1990년대까지의 지역사회복지는 1961년도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1971년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됐고 이것은 83년에 폐지를 하고요.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고,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고 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 2급을 받고, 그 다음에 국가시험을 거쳐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을 획득할 수 있게끔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90년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은 어떤 소극적인 대처를 해서 상당히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1990년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낙후된 측면이 있던 시기고요. 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지역사회복지 실천 주체 전문화,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 전개,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분권운동의 전개. 자, 특히 2000년대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복지에 어떤 질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측면으로 흘러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실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